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늘 탄핵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가 어불성설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리고 설득하고 재고를 요청한 것이 어떻게 내란 공모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당과 당정 협의를 하면서 지혜롭게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담화문 발표가 위헌이 될 수 있습니까? 위헌적인 국회 규칙에 의거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수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 요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라고 보고한 바 있고 2015년 헌법재판연구원이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200명 이상이 분명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6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200명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 최근 제적 과반수로 탄핵이 가능하다는데 이론이 없다라고 변경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견도 있다라고 이론이 없다고 단정한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총리로서의 사유만으로 제적 과반수 요건을 채워서 탄핵을 의결한다면 한덕수 대행의 총리로서의 직무만 정지될 뿐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리 지위가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 로스쿨의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고위 정부 관료들의 탄핵을 어렵게 하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서도 대국회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유리한 보고서나 학계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제적 과반수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미국 등 우방의 지지와 신뢰 표명으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소추는 우리 경제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대외 신인도 추락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와 민생,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상대로 한 자해 공갈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